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준원TV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다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만든 지는 2년 정도 됐는데요. 새 단장을 해서 좀 구석기 시대가 아닌 리뉴얼 새 단장, 좀 전문가스럽게 해보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어색한 부분이 많을 텐데 잘 이해해 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진원입니다. 이 책,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은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여인들을 추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살펴봐야 할 만한 대단한 인물들을 골라서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인은 일본 교토 아스카에 가면 다카마스 고분, 높을 고자 소나무 송자 써서 고송총이라고 부르는 거기 벽화의 고구려 시대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을 형상화해서 이 표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유쾌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저하고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국유사에서 7세기가 굉장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장률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대표로 이름을 붙여서 제목이 나왔지만 사실은 자장의 외삼촌 원광법사가 앞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장의 조카 명랑법사가 자장율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의상, 김춘추, 김유신의 누이, 문희, 보희, 선덕여왕, 진덕여왕, 어마어마한 정말 7세기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타임머신이 있으면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러한 신라 시대 7세기 이야기들, 통일신라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책이 삼국유사가 한문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얘기 책이라고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책을 냈을 때 여러 방송에서 조명을 해준 내용 중에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준 뉴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률사와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기사화가 돼서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는 저 정진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원에 이런 책들이 뭘로 쓰여졌죠?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거의 첫 번째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훈민정음 불경이라고 부르는데 훈민정음 불경으로 문학박사를 받았고 그러나 불교 내용을 그때까지 잘 몰라서 30대 초반부터는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삼국유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연구로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2번 외국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
2010년도에 국립엘테대학교, 예전에는 부다페스트 대학교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국학과 교수로 일을 했고, 그 전에는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년도에는 국립 LGS 대학교 한국학과를 만드는, 설립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제 전성기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이 상공유사와 훈민정음 불경 연구를 하는 K 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이 책도 올해의 책, 올해의 불서에 선정되는 그런 아주 과분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상공유사 원효와 춤추다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상공유사를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좀 없겠죠. 그래서 저는 K클래식 콘텐츠 선생님 되기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각자 저하고 세우기로 약속을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대상, 자격은 놀이하는 인간의 그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면 아주 자격 조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무슨 뭐 생각하는 인간,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파베르, 뭐 도구를 만드는 인간, 여러 정의를 다 살펴봤지만 놀이하는 인간만큼 제 마음에 쏙 드는 그 인간의 정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을 제가 이제 모토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는 또 이야기하는 인간도 인간의 정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호모 나렌스라고 하는데, 놀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공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 재미있게 상공유사를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공유사의 유적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남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원효를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북한에도 원효와 관련된 사찰이 10군데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반쪽의 역사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이제 유적들도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얼른 문화 교류가 돼서 K 클래식 선생님이 돼서 상공유사 유적을 답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이죠. 그래서 상공유사를 내 주변에 친구한테, 뭐 아들한테, 딸한테, 조카한테, 손자, 손녀한테 알려주고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그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 싶고, 인문학, 사람인자 그럴 문자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의 그 인생도 책 한 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그 고려시대까지, 고조선부터 13세기 고려 말까지의 이야기를, 역사를, 문학을,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상공유사라는 책. 그래서 800년 전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네.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잘 극복을 한 우리의 선조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대한민국, 코리아, 지금의 경제 그 10개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공유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상공유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 삼국사기 김부식이 있었고 상공유사 이련이 있었지.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삼국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연대순으로 써서 편년체라고 또 이제 유식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년체로 쓰인 발을 정자, 역사사자, 정사,
형식인데 삼국유사는 들야자 써서 야사.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학자들도 삼국유사를 연구를 통틀어서 하기보다는 역사학자는 역사 부분만, 국어학자는 향가 부분만, 이련 스님이 승려라는 직분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서 불교책이라고 이 세 분야에서만 자기의 그 일부분으로서 자기 학문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철학, 문학, 인간학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책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씩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한문도 중국 한문이 아니라 고려시대 한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국어로 번역한 책도 읽기가 딱딱해서 누구나 읽기 쉽게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많이 읽을까를 고민하다가 삼국유사 속의 훌륭한 여인들만 골라서 에세이식으로 스필식으로 책을 써보자 한 게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이고, 두 번째 7세기 신라가 불국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의 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명실상부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미국에서도 이미 유명하고 중국, 서유럽을 넘어서 제가 그 한국학과 교수로 있던 동유럽의 헝가리 같은 작은 나라, 아프리카, 오지에서까지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바로는 한 20여 개국에서 삼국유사를 번역했거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K-클래식 한국 고전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외국인 친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요새 뭐 한 달 살아보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알려주면서 외국 친구네 집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목표를 세워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넓고 얇게 읽기보다는 넓이로 확정하던 시절을 지나서 깊이로 승부를 거는 그런 성숙한 공부의 테마로 삼국유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삼국유사 효과 뭐가 있을까요? 슬쩍 지나치던 모르지만 당당했던, 부끄럽지도 않았던 우리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디만 가도 빈 절터가 있고 탑이 있고 불상이 있는 그 유적지를 답사할 수가 있고, 요즘은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한국어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다면 삼국유사를 그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 테마가 되어서 이 삼국유사를 한번 놀이삼아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다 첫 번째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삼국유사를 우리 문화의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의 청소년 그리고 해외의 외국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삼국유사 전문가들을 여러분들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 문화라는 어떤 그 지역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K-클래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6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몰랐던 삼국유사, 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가야, 발해, 고조선, 신라 주변의 72개의 소국들의 이야기까지 가득 담긴 삼국유사, 백국유사를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삼국유사 대중화 세계화의 작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세계신화연구소에서 했던 특강이 위에 두 그림입니다. 사진. 삼국유사는 신화만 들어있진 않지만 세계신화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러한 책이다 라는 걸 가서 역설한 그런 내용이었고, 밑에 두 그림은 2016년도에 터키, 제가 그 한국학과를 세웠던 LGS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봄에 특강을 하고 가을에는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불국사 템플스테이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2012년도에 답사를 독일 본대학 학생들하고 하고, 그 학생들이 집중 삼국유사 강좌를 원해서 2013년도에는 세종학당 그 학생들까지 해서 독일 본대학 세종학당 그 삼국유사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특강을 하러 가기도 했었는데, 이때에는 독일의 간호사로 가셨던 우리나라 할머니들까지 먼 곳에서 오셔서 들었던 그런 아주 인상 깊은 특강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머리에 그 스카프 쓴 여학생들도 보이시죠? 터키 그 LGS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터키 전역에서 우리나라의 유학원 그 터키 학생들, 대학생들이 삼국유사와 세계 불교문화유산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하는 그러한 기념사진입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우리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13세기 말에 여든이 다 된 이련 스님이 평생 자료를 모아서 책을 씁니다. 5권이고요. 목판에 새겼습니다. 목판은 요새 새로 재현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도 왕력, 기의,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선, 요 8가지는 순서는 거의 다른 그 중국의 고승전 목차하고 비슷한데, 9번째 효선편은 쉽게 말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하고 불교 수행이 둘이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삼국유사에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이야기도 자세히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관련된 기사들, 삼국유사 속의 여인들이 조력자가 아닌 주인공들이었다. 삼국유사는 스토리텔링의 보물창고다. 삼국유사는 차세대 한류를 이끌 한국 고전 K 클래식 콘텐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처음에는 유럽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썼고, 이러한 내용들, 아도화상, 박혁거세, 박재상, 가야의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 등등의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고, 이러한 그 독일 본대학 세종학당 학생들이 경주에 와서 템플 스테이, 저는 템플 스터디라고 부릅니다만, 또 그 유교 문화 한 이야기들도 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삼국유사는 네모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네모를 뭐라고 쓰실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네모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국유사 저하고 들으면서 오늘 배운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것이 꽤 오래 기억에 남는 제 나름대로의 강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